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정당 간 후보 단일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4월 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소식과 함께 주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4월 15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노총 뉴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진보 정당 간 후보 단일화를 완료하고 본격 시동에 들어간 진보정치 1번지 울산 소식입니다. 4월 12일 오전 11시 진보 3당 대표단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후보, 김진영 울산 북구청장 후보, 울산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 등 진보정당 단일화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어 달라. 그동안 울산의 노동자들께서 진보 정치를 아껴주시는 시민들께서 수없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울산 지역의 이 열기가 전국 곳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이 좋은 만큼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진보 3당의 대표단이 울산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은 노동자 도시라는 명성에 어울리게 역대 선거에서 진보 정당 후보들을 다수 당선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울산은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으로 김창현 후보를 당선시킨 것을 시작으로 2004년 17대 총선 울산 동구 조승수 국회의원,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울산 북구 윤종호 구청장, 2016년 20대 총선에서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과 울산 북구 윤종호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왔습니다. 선거를 구도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진보 정당, 진보 정치의 하나된 힘으로 우리 또 노동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힘으로 반드시 승리를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정치로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 정당으로서 다시 뭉쳐 여러분들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진보 정당 통합 후보로서 당선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화이팅! 진보 정당 간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만큼 민주노총의 지원과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권영길, 천영세, 담병호, 이가병, 한상균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5일 울산을 찾아 지방선거 승리와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울산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울산의 진보정당 후보들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노동조합 전 현직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울산이 바뀌면 노동자가 바뀝니다. 노동자의 삶이 바뀌면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동자들이 중심에 서서 민주노총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서 진보정당의 단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의 노동자 여러분, 진보정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한편 전날인 14일은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양경수 위원장, 울산 지역 전 현직 민주노총 간부, 그리고 진보정당 후보와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단결의 마음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민노총에서 진보 정당이 함께 아우르고 함께 후보자들 단일화해서 노동자들 그리고 진보 정당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단일화를 한다면 현대중공업 지부에서 적극 지지선언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지부가 이 선거에 집중하면서 동구 북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올해 다시 한번 울산에서 진보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이런 결기가 지금 현장에서부터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산 있는 선거를 할 거다. 이렇게.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 바람은 울산을 넘어 제2의 도시 부산에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지역 진보정당 및 당원들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함께 6일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 시민의 바람과 노동자 당원들의 요구를 안고 부산 지방정부 집권 전략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진보 단일 후보 대거 당선으로 실질적인 다당제 정치개혁을 이루어 주십시오. 진보정당의 후보 단일화는 대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중심 평등 부산을 만들기 위한 진보정당 동지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보수 정치가 우세한 부산에서
진보 정치가 시민의 희망이 되도록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울산과 부산에서 불고 있는 진보 정치의 단결과 후보 단일화의 바람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투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석기 전 의원 사면 복권 대회와 세월호 참사 8주기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탄핵된 박근혜는 사면과 복권이 되었지만 그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사면 복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먼저 이석기 전 의원 사면 복권 대회 행진이 열린 시청역 앞, 청년들의 바투카다 연주와 에어 아바타, 우산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시청역 외 3개 구간에서 행진을 진행하고 서울 12개 거점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가석방이라는 옹색한 이유로 석방해 놓고 그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탄압이고 또 다른 억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서 속히 그의 온전한 정치적 권리가 회복되는 일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 하고 또 관계 당국들은 그 일에 지혜와 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년이 됩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박근혜 정부 3년,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5년. 8년 동안 진상규명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대회도 열렸습니다. 지금 8년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상규명이 된 게 없고요. 국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희생시켰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세월호 이런 진상규명을 꼭 당장이라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 복권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층이나 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에게 대면 노동이 필수라 감염 위험이 크지만 처우는 열악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돌봄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며 인수위 앞에 모였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자신의 감염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이 케어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감염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자신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긴장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을 현재 중앙정부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지자체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위탁한 기관들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서비스의 질 하락, 또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것이 우리 모든 돌봄 노동자들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새 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무응답뿐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인수위의 노동자의 요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정묘공원, 민주노총 조합원 6천여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재벌과 손을 잡겠다면 우리는 2,500만 노동자들과 손을 맞잡읍시다. 결의대회에 앞서 금속노조는 같은 장소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과 노동교섭 쟁취 20만 총파업을 결의하는 투쟁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대정부 투쟁 선포, 전국 동시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를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 없는 노동권의 핵심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임금을 떼어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루빨리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서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즉각 법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걸 수수방관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 정치는 파견법, 기간제법 폐지, 자회사 민간위탁 철폐 등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는 것과 함께 국가 주도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민주노총의 핵심 투쟁 과제가 질 좋은 일자리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봄 국가 책임제가 실현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함께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투쟁. 결의대회는 민주노총과 재창과 함께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민주노총은 5월 1일 전국 노동자 대회, 7월 초 대규모 집중투쟁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국가책임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4월 23일 인수위 앞에서 교육복지 강화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촉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이 투쟁에도 아무런 답이 없다면 7월 2일 대규모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 성평등 실현을 요구하며 인수위 앞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며 더 강력한 성평등 전담 부처를 신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성 관리자가 10년이 넘게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 그다음에 성추행,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상 갑질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이런 성희롱 문제건에 대해서 회사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식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여전히 그 가해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니 그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도움 손길을 요청을 해야 됩니까? 회사는 돈이 많잖아요. 저희 시민들은 돈이 없어요. 그럼 변호사 설문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게 우리한테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인데 이걸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피해자의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리는 아직도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없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라.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민주노총의 역할도 막중합니다. 민주노총 뉴스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현장의 소식을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월 15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